체력장 아트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니체가 나오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니체는 칸트와 함께 시험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리고 독해라는 게 사실 우리말로 바꿔도 니체는 어렵죠. 근데 한번만 영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숭실대 편인영어 인문계 보시면 알겠지만 니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건 물론 착각이겠죠.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니체의 칸트가 나왔다. 어렵다. 우리말로 바꿔도 어려운데 왜 내느냐? 대학교에 철학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 정도 고차원적인 해석, 어떻게 보면 철학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철학이 그럼 대학교에서 없어져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학이 원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 영어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니체가 나오면 해석해줘야 돼요. 독해를 할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 이것 또한 결정하셔야 돼요. 독해라는 것은 뭐고 번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독해라는 것은 읽고 해독하는 거예요. 해독. 내가 이해하냐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 이 전달하는 개념이 번역이죠. 또는 통역이라 말할 수 있겠죠. 통역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번역과 통역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해요. 내가 듣기를 해요. 그럼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달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해하고 번역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번역가가 되지 않는 이상 또 통역가가 되고 싶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 이 단계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근데 우리나라 영어의 99.9%는 다 번역에 맞춰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건 이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일본은 나라 안에 번역하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나라 전체가 번역을 해줘요. 그 책을 한글말 자기 일본어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데 전문적으로 키워요. 다시 말해 통역관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일본 사람은 전부 다 통역하지 않는 영어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는 번역이에요. 독해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번역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끊어 읽고 그리고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이게 바로 삼형식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석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세분화시킨다는 거 아시세요? 세분화가 뭐죠? 바로 일본의 전형적인 성격이에요.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세분화시키고 난도질 하듯이 하여튼 뭐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세분화시키는 것들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세분화시킨 게 일본식 영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나 영어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지 않는 이상 번역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독해나 듣기, 영어를 그냥 하는 거라면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통합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언어는 기본적으로 통합이에요. 이게 뭐죠?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우리말로 바꿔서 또 일본말로 바꿔서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개념은 같으나 새로운 표현으로 탈바꿈시키는 거 그것이 번역이고 통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식 영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능 영어 거의 다 99.9%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착공으로 다 번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 전부 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의 회화가 들어가면 그나마 번역에선 벗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그러나 그것은 지문들이 워낙 쉬운 거기 때문에 이 독해 차원에서의 번역은 또 다른 개념이죠. 세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이 나에게 맞는 영어 강의야 이게? 란 말 들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맞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맞는 영어 강의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맞는다는 개념이죠. 그 영어 강의를 어떤 패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나한테 맞아? 아, 나한테 어울리네? 맞는다는 거를 잘못 쓴 거죠. 어울린다란 말을 표현할까요? 어울리다 뜻이에요. 이 말은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 영어 강의는 액세서리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국어를 mothertongue이라고 하죠. 엄마 혀란 뜻이에요. mothertongue, 엄마 혀. 엄마 혀로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마한테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 엄마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알게 돼요. 사실 엄마가 말을 못해도 애가 밖에 나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영어, 언어는 어떻게든 언어예요. 언어. 이것은 패션에 관련된 어떠한 어울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맞는 영어 강의?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게 나랑 맞아? 태양이 돈다는 게 나랑 맞아? 어떤 게 나랑 맞을까? 와 똑같이 들려요. 저에게는. 맞는 게 아니라 이 강의가 올바른 방향이냐가 정답이죠.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옷이 아닙니다. 영어 강의는 옷이 아니에요. 야, 이게 굉장히 요즘 추세야. 영어 강의 요즘 이렇게 추세로 바뀌고 있어. 옷이 아니라고요. 그럼 패셔너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떠한 정답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지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진 않아요. 우리 언어 자체를.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주어 동사 찾아가면서 국어를 배우지 않았듯이.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결국에 대학교 교수님들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넣어야 하는 거예요. 왜? 철학가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담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대학생이다 라는 그 정도의 소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도 좀 어려우니까 좀 그것을 자꾸 연습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석하고 나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이해도 못했다, 그래 나 그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 50%만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해보죠. 자, 20세기가 동트면서 그 이래로 철학이라는, 니체의 철학이라는 것이 엄청난 지적 정치적 영향력을 세계 도처에 미쳤어요. 니체라는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은 주제에 적용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적용했다는 것은 그냥 그쪽에 전념했다는 거겠죠. 바로 도덕, 종교, 인식론, 철학, 존재론, 그리고 사회적 비판에 전념했어요. 니체의 그러한 이보커티브한 스타일과 그의 종종 outrageous한 클레임 때문에 라고 써요. 이보케는 이보크에서 난 거예요. 이보크라는 것은 뭔가 좋은 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좋은 어떠한 것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스타일. 니체가 어떤 좋은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환기시키는 그런 스타일과 그 자신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주장들, 그런 것 때문에 그의 철학은 패셔너블한 그런 반응, 열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랑에서부터 혐오까지도. 자, 니체는 그의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의 철학은 시간과 함께 발전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센트럴, 중심, 하나의 작품에서의 중심 개념을 또 다른 작품에서의 중심 개념과 연관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발전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원한 반복, eternal recurrence, 영원한 반복이라는 생각이, 그런 것들이 이 책, 짜투스는 이렇게 말했던가요? 짜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이 영원한 반복의 재생의 그런 반복하는 생각, 영원히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
그것이 주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완전히 그의 다음 책인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완전 중심 개념이 한 작품과 다른 작품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자, 이러한 난제에 덧붙여서 그 니체라는 사람은 발달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로 멀리 가요. 바로 그러한 시도를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는 그러한 시도, 체계화시키는 그 시도를 디스패리지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비리리라는 뜻인데, 네, 멸시한다는 거죠. 그런 시도조차도 아주 멸시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나일리즘, 이게 허무주의예요. 나일리즘, 허무주의를 어떤 결과? 반복된 좌절의 결과로서 봐요.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의미를 찾다가 좌절하는 거죠. 반복해 좌절해요. 삶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거가. 하여튼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에서 반복된 좌절감을 느끼는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나일리즘, 허무주의를 잠재적인 그러한 잠재적으로 있는 거로서 보고 있어요. 바로 유럽 문화의 근본, 아주 그 근본에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올 운명으로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가온 운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일리즘은. 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은 이미 수많은 난제, 도전을 겪고 있어요. 반대적인 관점에서, 바로 철학적 회의주의에서 나온 토대로 한 반대의 관점, 그리고 근대 과학의 진화적, 그다음에 헬로, 우리 뭐가요? 헬륨 떠오르시면 태양이 헬륨으로 되어 있죠. 그런 생각이 됩니다. 태양 중심의 이론, 이게 뭘까요? 지동설이죠. 하여튼 근대 과학의 진화와 지동설, 이런 것들에 근거한 반대 개념으로, 반대적 시각으로 굉장히 수많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이러한 지적인 상태를 새로운 난제, 도전으로서 보고 있다. 유럽 문화에 대한. 자, 유럽 문화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영어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는 거죠. 유럽 문화는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지점이 없는 곳,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을 넘어섰다고는 거죠. 이 유럽의 문화는.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것을 개념화했어요. 그 유명한 말로써 신은 죽었다. 자, 이거 처음에 나온 것은 그의 작품 108절에 게이 사이언스라는 그런 108절에 나오는 구절이며, 또한 이 구절은 125 구절에 절에 광인이라는 그런 우화의 구절에 나와요. 심지어는 훨씬 더 유명한 거로는 짜투스 이케 마르타에 나오죠. 자, 그 진술, 신은 죽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라는 거죠.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에 삽입했다는 거죠. 코테이션 마크로 되어 있고, 이 진술은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는 니체가 주장하기로는 서방 문화가 직면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와해, 이 전통적인 근간의 와해, 이 유럽 문화의 근간의 와해에 따라오는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통적인 문화는 당연히 주로 클래식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에 정박해 있는 서양 문화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와해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따라올 그 위기, 그것에 직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 하면서. 신이 아마도 서방 문화를 의미하나 봐요. 자, 그래서 그 경구 55, 그 경구 56번, 그 선과 악을 넘어서라는 책에, 이 경구에는 니체는 사다리 종교의 잔인성의 그런 단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허무주의가 지적 양심, 종교, 기독교의 지적 양심에서 어떻게 허무주의가 나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결국에는 이 종교의 잔인성에 관해서 그것이 결국에 이 허무주의를 나오게 한 도구였다. 그렇죠? 종교의 기독교라는 것에 기독교 어떤 지적인 양심들에서 야 이거 너무 허무적이다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여줘요. 이런 허무주의, 나일리즘은 신을 의미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물질과 움직임의 물리학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진실인 거죠. 경구 56번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의미 없는 삶, 완전한 의미 없는 삶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한, 어펌한 거죠. 니체의 영원한 회귀라는 그러한 니체의 그러한 아이디얼, 이상을 통해서 앞에는 이거죠. 신을 희생시켜서 죽인 거죠. 죽여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것은 바로 물질과 움직임, 모션의 물리학이며 객관적 진실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결국 이 경구에서 그가 설명해 준 것은 어떻게 의미 없는 삶에서 내가 빠져나는가를 빠져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니체의 영원한 회귀라는 그러한 이상을 통해서 신은 죽었어. 그리고 우리 이제 현실의 세계, 객관적 세계에 들어와야 돼. 라는 것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그런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다음 중에 베스트 타이틀이 뭐겠는가? 니체의 영향력, 근대 지식인에 대한, 아니죠? 바로 중심생각, 니체의 중심생각, 핵심 개념, 중심 개념을 찾아서, 그렇죠? 중심 개념을 찾아서겠죠? 고전 그리스 철학은 나일리즘의 원인이다. 아니었죠? 종교의 잔인성, 전통 크리스찬에서, 아니죠? 정답은 물론 2번이 주제가 되겠네요. 제목이 되겠네요. 다음 중 아닌 거죠? 니체의 작품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닌 거 뭐냐? 그렇죠? 프로보커티브. 아까 때는 이보커티브였군요. 이보커티브. 그럼 이보크란 단어는 이보크에서 나온 거고, 프로보크는 분명 프로보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프로보크에서 나왔겠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기억을,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라고 한다면, 프로보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기억을 불러오기는 도발적이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보커티브는 짜증나게 하는 도발적인 이거고, 아까 나한테 이보커티브 기억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디에 나왔냐? 첫 부분에 나왔었죠, 우리가. 자, 찾아보시면은, 자,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올라서 보시면 돼요. 뭐였더라? 하면 이렇게.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개념이고요. 사람 좋은 기억을 불러오는 거고, 이거 나쁜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그러므로 이 프로보커티브하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사람 짜증나게 하며 굉장히 충격적인 스타일. 이건 맞았죠? 이거 나왔어요. 네, 이게 틀린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이거 나왔었죠. 오케이. 그리고 중심 개념이 없어. 부족한 거 작품에 맞아. 자기 자신의 태도. 바로 시스템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태도. 이거 나왔었죠? 그러니까 보더라도 이거 생각 정확히 맞거든요. 그럼 이거 뭔가 이 단어가 내가 낯섰나 헷갈리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네, 확인 작업하는 게 1번이 맞군요. 다음에 50번. 아닌 겁니다. 자, 나일리즘은 결과적으로 의미를 찾는 거에 반복된 실패. 기억나죠? 그거에서 나온 것이다. 맞고요. 전통적인 종교 세계관이 근대 과학이 서포트 해주나요? 서포트 안 하는, 도전하고 있죠? 예, 아니다라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다. 정답 2번이란 거 확인이 끝났죠.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바로 허무주의를 낳게 했다. 그렇죠? 영원한 회귀라는 그러한 아이디얼 이상은
나일리즘을 큐어하는 거로서 제한되고 있다. 그렇죠? 허무주의를 깨는 데는 영원한 회귀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정답을 고른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경구 36분에 어떻게 허무주의에서 이게 허무주의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 나일리즘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것을 니체의 어떤 영원 회귀라는 이상을 통해서 그걸 확인함으로써 재확인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런 문장들을 자꾸 보실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니체가 나오면 반드시 해석해주는 습관. 그리고 강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죠. 쉬운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